차트의 기술 시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대가인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중문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세 2,702로 올라왔는데요. 다음 목표는 일단 한 2,800 정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뭐 2,800 예, 주가 올라가면 좋긴 하겠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졌다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것을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가자, 좀 차근차근 확인하고 가자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의 상승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당장에 이걸 갖다가 추세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제 2,800이 아니라 2,800, 2,900, 5,000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여전히 저로서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기준선을 살짝 넘어선 상태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준선도 넘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좀 상황은 좋아졌다라고 판단되긴 하죠. 그런데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은 여러 가지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 괴선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후행스편을 선택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후행스편 현재 이 후행스편은 아직까지 캔들 아래쪽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로 확연하게 돌아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바닥은 돌아섰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 아래쪽에 보존 지표들도 오늘은 MACD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MACD 현재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상승은 예상되는데 확연하게 추세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역시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반면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는 기준선을 살짝 넘어선 상태인데 코스닥은 어제 기준선 넘어섰고 오늘은 기준선마저 훌쩍 넘어선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후행스펠은 캔들에 걸렸다 보니까 완벽하게 추세가 완벽한 상승세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세로 돌아서더라도 고점 상승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2,800이냐 또는 코스닥으로 봐서는 뭐 940, 1,000을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쪽에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 버티고 있죠. 구름대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 구름을 순식간에 넘어서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항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쪽의 움직임이 유력한 시나리오가 되는지라 당장의 상승을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다시 횡보하면서 다져가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뭐 서둘러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분할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코스닥의 흐름들이 조금 한 발 정도 빨라 보이는 지금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빠른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확인할 과정이 필요하다.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소리 없이 요즘 강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진출하겠다고 해서 한 차례 급등했다가 쉬는가 했더니만 다시 지금 오르는 거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로봇 관련주 좀 특징 좀 봐주세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새롭게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로봇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과학기술이라든지 또는 신기술이라든지에 대해 지원을 밝히다 보니까 소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로봇 관련주들 뭐 유진 로봇, 뭐 무슨 로보라고 붙은 이름들을 주가가 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에 새로운 이제 당선자가 나오면서 소위 이제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가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원전주가 어떻게 되었냐를 차트를 본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한전 KPS입니다만은 급등한 이후에 급등세가 바로 현재로 봐서는 다소간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로봇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심계산가보다 급등세로 보였습니다만은 위쪽에 길다란 꼬리를 만들면서 현재 음수를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일주일 전에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주들이 개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오히려 길다란 음봉을 만들면서 결국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뭐 추세로 봐서는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상승세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따라가기보다는 분명히 조정이 있을 테니까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로봇 수사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다 위쪽에 길다른 음수 짱대 수염을 만들고 그리고 음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기다려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조정을 좀 기다리려면 뉴스가 지나가야 되는데 뭐 뉴스가 확 생길 때만 올라갔다가 또 물리고 팔고 그러면 뉴스 모멘텀 잦아들고 그때가 살 때인데 그죠? 이게 그렇죠. 예. 퐁당퐁당 엇박자 나는 게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오랜만에 좀 강하게 돌아서는데 아직 반등으로 봐야 됩니까? 2차 전지는요? 뭐 반등인지 상승세 사실은 무슨 기술적 분석 방법이든 간에 정확하게 지금이 바닥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승 시작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기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적 분석 기법이라는 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차트가 따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가 나름대로의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할 때는 이미 주가가 꽤 반등한 상태에서 비로소 뭐 MACD든 RSI든 또는 이동평균이든 일목균형표든 뭐든지 간에 한참 돌아선 다음에 매수하라라고 신호가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LG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 같은 종목들로 보시면은 주가가 오늘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과거에도 주가가 줄상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돌아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상승을 과거에 우리가 매번 쏘아왔던 하락에 따르는 반등, 하락에 따르는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바닥이다라고 말해야 될지는 역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보조 지표들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MACD나 다른 보조 지표들도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추세적 상승을 점치기에는 하루 이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코스피에 있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있는 예컨대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첨보,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 확실하게 에코프로는 벌써 구름 안으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에도 구름 안에 들어서 조만간 이제 구름 밖으로 나가려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구름에서 한참 멀어진 상황에 비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2차 전지주에 관심이 있다면 차라리 아직까지 바닥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더 두시는 것이 저로서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환율도 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이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고 원화가 생각보다 너무 지금 우리 체력에 비해서 약세인데요.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물론 차트를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외환들러 경험으로 봐서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이 1,200원 이상 간다는 게 말이 되나? 국제 수지도 그렇고 외환 보유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체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을 텐데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하락세가 소위 평가 절하세가 너무나 강하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난 특수 요인 때문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200 이상 올라간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조금만 해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선다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나름대로의 체력을 터전을 해가지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결국은 안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현 상황의 단기적인 차트는 여전히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부행선편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의 달러 인덱스가 영향을 미칠 텐데 달러 인덱스 역시 추세적으로 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추세적으로 하락세로 보이고 이제는 달러의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역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섹터하고 환율 체크했고요. 전략 좀 세우겠습니다. 다행히 반등이 좀 오고요. 제한적인 반등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뭐 오늘 하루 올랐다고 또 팔기에도 아직은 좀 연속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전략하고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전반적으로 사실은 현재 주가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금리라는 팩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요인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역시 간밤의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아시아 증시에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쟁은 곧 끝날이라고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에 베팅해서 전쟁이 곧 끝날 거다. 아니면 전쟁이 곧 이어질 거다라고 현재부터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야말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종목별로 본다면 조금씩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선 종목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카카오라는 종목을 어떨까 하라고 참 살펴보았습니다. 카카오는 뭐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목상으로 보더라도 드디어 기준선을 넘겼고 후행스밴드 캔들 위로 올라섰고 드디어 오늘자로 이제 구름 위로 넘어서면서 아침에 계산가에 비해 가지고 점점 그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역시 그동안의 하락세가 이제 그동안의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는 추세가 드디어 이제는 구름 위로 올라섰으니까 이거는 상승세라고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조금씩 상승세로 돌아서는 종목에다가 조금씩 보수적이나마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불확실한 시대를 건너갈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예, 차트의 기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